자, 여러분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진도가 어떻게 보면 빠르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쵸? 그리고 중요한 거를 저는 사실은 우리 수험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공부 방법, 제일 좋은 최고의 공부 방법은 반복이에요. 반복. 자, 한 번 들었을 때 이해 안 되는데 두 번, 세 번 들으면 이해가 되거든요. 그리고 한 번 봐서는 안 외워지는데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10번 보면 외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할 때 보면, 저의 뇌는 양심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제 경험으로는 이 세상에 양심이 없는 뇌는 없습니다. 양심이 없는 수험생은 내가 가끔 봤는데, 양심이 없는 뇌는 없어. 내가 10번 노력하고 10번 보면 외워져요. 안 외워지는 건 세상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마치 근육이 생기는 거랑 똑같아요. 외우는 거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걸 미리 얘기해 두고 나중에 이제 개인적 공권 조만간 또 진도 나갈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얘기했었죠? 라고 제가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그때는 이제 이해가 또 지금 안 되고 그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걸 미리 깔아놓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진도가 더 빠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아직 내가 알기로는 행정법 처음 시작이 통칭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직 왜 통칭을 안 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뭐 다른 인강을 들으면 다 그렇던데, 네, 그렇죠. 오늘도 어떻게 됐든 통칭까지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오히려 더 빠르게 가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행정소송의 요건 중, 실질적 요건 중에서 또 중요한 대상적격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고적격은 이 사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라는 얘기고, 대상적격은 이 일이 소송을 걸 만한 일이야?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송의 대상이 돼? 라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대상적격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원고적격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또는 개인적 공권을 가진 자가 원고적격을 갖고요. 대상적격은 우리 행정소송법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행정소송의 대상은 처분 등이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처분 등이다. 그럼 이 처분 등이다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처분 플러스 재결이다. 이 얘기입니다. 처분 플러스 재결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처분에는 우리가 흔히 처분 그러면 적극적 성격의 처분만 생각하는데, 자, 어떤 것도 있냐면 소극적 성격의 처분도 있어요. 소극적 처분도 있습니다. 자, 소극적 처분은 크게 두 가지예요. 뭔가를 안 하는 거야. 신청을 했는데 허가를 신청했는데 거부했어. 그럼 뭔가 처분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없었던 것 같기도 하죠. 그것도 넓은 의미의 처분에 속한다, 안 속한다? 속한다. 그러면 여기 처분에는 이 거부 처분도 속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자, 이걸 우리가 그냥 부작위라고 하는 부작위. 자, 처분에 대한 부작위. 뭔가를 해달라고, 나 일반 음식점 차리고 싶어요. 음식점 영업허가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안 돼. 거부 처분. 아무 말도 하지 않아. 반응을 하지 않아. 이거를 부작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도 처분에 속한다, 안 속한다? 속한다. 소극적 의미의 처분에 속한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처분에는 뭔가를 해주는 처분도 있지만, 뭔가를 하지 않는 소극적 처분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런 건 모두 다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중요한 문제는 뭡니까? 처분이냐 아니냐를 따지면 되는 거죠. 처분이냐 아니냐를 따진다는 거는 처분성이 있냐 없냐를 따진다는 거고, 처분성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행정작용 9가지에 대해서 대략적인 거 봤는데, 오늘 좀 약간만 그거보다 아주 구체적으로는 못해요. 아주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본 진도 나갈 때 자세하게 할 거고, 거기보다 약간만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요. 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자, 국가 또는 공공재산, 그걸 우리가 합쳐서 국공유 재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국공유 재산 관계와 관련해서, 자, 처분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례가 많이 나오는데요. 자, 요거는 두 가지로 구분해야 돼요. 자, 여러분, 행정재산. 재산하고 일반재산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걸 어떻게 구분하시면 되냐면, 자,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 중에서 현재 행정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행정재산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일산 서구청이 옮겼어요. 그러면 지금 일산 서구청을 쓰고 있는 건물은 행정재산이야, 일반재산이야? 행정재산이야. 근데 그러면 옮기기 전에 예전에 사용하던 예터는 지금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는 근데 아직 소유권은 일산 서구로 돼 있다라고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일반재산이에요? 행정재산이에요? 일반재산이 되는 거야. 그거는 지금 행정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럼 이 행정재산에 관련한 재산관계는 처분성을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일반 재산에 대한 것은 예를 들어서 서구청, 자, 여기도 서구청 땅이야. 서구청 건물이야. 서구청 건물이고 여기도 서구청 건물인데 지금 여기서 일로 옮겼어. 그러면 이거는 행정재산이고 이건 일반 재산이죠. 그럼 여기 비었잖아. 여기 빈 거를 어떤 사람들이 와서 건물을 사용해. 그러면 이 사람들과 맺는 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이라는 거예요. 지금 공공의 목적으로 행정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사법적으로 이거 우리 재산인데 이거 니네 쓸래? 그러면 임대료 얼마 내? 이런 관계는 여러분 사법상의 관계고 이것은 우리가 처분이라고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지만 행정재산이든 일반재산이든 국공의 재산에 누군가 무단으로 그걸 점유해. 자, 무단 점유자를, 자, 여기가 우리 이제 지금은 서구청을 사용하지 않는데 나랑 계약도 맺지 않고 누군가 여기를 점거하고 있어요. 점거하고 있고 나가질 않아. 그러면 이 사람 내보내는 것은 처분이에요, 처분 아니에요? 요거는 처분성을 인정합니다. 일반 재산이라 할지라도. 아시겠죠? 자, 이거는 우리가 처분성 외우고 있지. 이 처분성이 어디에 걸리는 걸까? 거의 주체성에 걸리는 거예요. 주체성. 행정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행정 업무를 하고 있는, 행정작용을 하고 있는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행정작용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 재산의 어떤 재산관계, 사고 파는 관계라든가 임대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간 거고요. 두 번째, 근무관계 한번 볼게요. 근무관계. 자, 요게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또 제가 조만간 공법관계, 사법관계 얘기할 때 또 나와요. 공법관계, 사법관계 할 때 또 반복할 겁니다. 오늘 좀 전반적인 얘기를 좀 드릴게요. 자, 공무원이거나, 자, 공공조합의 직원이거나, 조합, 공무원이나 조합이나, 아니면 뭐, 우리가 이런 것들이 특별 권력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특별 권력 관계에 있어서, 자, 특별 권력 관계에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처분성 당연히 인정하죠. 인정하는데, 자, 공사나, 공단이나, 자, 대표적인 게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 예, 판례가 많이 나옵니다, 시험에. 한국마사회, 뭐 마사회 이런데. 이런 데는 행정청이 아니잖아요. 행정청이 아니라서 이런 데는 처분성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데에서의 나 잘렸어요. 그러면은 행정소송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건 민사소송으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러는 것들은. 아시겠죠? 해고무효확인소송이라는 이름의 민사소송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잘렸다. 라고 하면. 자, 그러면 학교도 마찬가지겠죠. 학교. 자, 국공립학교. 국공립학교에서 잘렸어요. 그러면 그거는 처분입니다.
그러면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마사회에서 잘렸어. 그러면은 그거는 처분성이 없고, 그 다음 국공립학교는 처분성이 있고, 그 다음에 사립학교에서 잘렸어요. 자, 이건 처분성 인정하지 않죠. 사립학교는 행정청이 아니니까 사립학교는 됐죠. 자, 이거는 이제 주체에 대한 문제를 좀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자, 여기 잠깐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로 신고를 좀 보도록 해요. 신고. 여러분, 나중에 우리 또 신고 배울 거거든. 신고 배울 건데, 신고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행정청이 수리를 해줘야, 효력이 발생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리 요하는 신고와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하고 수리 요하는 신고하고 대표적인 건 사실 요거예요. 엄격한 의미의 신고는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가 엄격한 의미의 신고입니다. 자, 이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는 처분성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이거는, 자, 원칙적으로 처분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처분성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건축신고 거부. 자, 건축신고 자체는 처분성이 그 건축신고 자체는 여러분 허가예요, 허가. 그리고 건축신고 자체는 원칙적으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리를 그걸 거부했다고 해서 따질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건축신고를 거부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불안한 주의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경우 예외적으로 처분성을 인정합니다. 우리 판례에서는 건축신고 거부 처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건축물 착공신고 반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거부를 반려라고 많이 실무적으로 표현해요. 뭔가를 거부하는 것을 반려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것들이 처분성을 갖습니다. 예외적으로 처분성을 갖는다, 이런 거고, 이건 당연히 처분성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때문에 그래요? 직접 권리의무관계 변화가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 이 수리라는 것을 통해서, 승고에 대한 수리라는 것을 통해서 직접 권리의무관계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서 원칙적으로 처분성이 없는 거고, 이거는 수리라는 것을 수리를 해줘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니까, 이건 수리를 안 해줘도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이해되시죠? 지금 제가 뭐의 처분성을 얘기하고 있어?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수리의 처분성이 있냐 없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수리의 처분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여러분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행정입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입법. 자, 여러분, 행정입법은 원칙적으로 처분성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반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행정입법은 처분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행정입법 중에서 구체성을 띠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행정입법 중에 하나의 조례가 있는데, 자, 그걸 처분조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두밀분교를 폐지해라. 폐교. 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이건 정확하게 두밀분교라고 하는 구체적인 대상을 가지고 폐교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는 처분성을 가져요. 조례라 할지라도 처분성을 갖습니다. 예외적으로 처분성 인정해요.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것들은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야. 자,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라고 지정하는 고시가, 이걸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라고 지정하는 순간 권리의무관계 변화가 발생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것도 고시이기 때문에 강학상 행정 규칙에 속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처분성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가지면 안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처분성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 다음에 약제급여. 자, 약제급여와 관련, 비급여냐 급여냐. 자, 요 급여 비급여 결정 고시가 있어요. 이것도, 자, 어떤 것들은 급여가 되는 약이고,
어떤 것들은 급여가 되지 않는 약이다라고 결정되는 순간 권리무관계 변화가 생긴다라고 해서 요것도 그리고 또 향정신병, 향정신병, 자 치료제, 치료 요양급여 관련한 고시도 이것도 예외적으로 행정 입법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성을 갖는 것. 4가지 읽어드릴게요. 자, 드물분교 폐지조례, 청소년 유해 매체물 지정 고시, 약제급여, 비급여 고시, 향정신병 치료 요양 급여 고시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이런 거 판례 막 말 바꿀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으니까 키워드 중심으로 이런 건 딱 보는 거예요. 향정신병, 약제급여, 청소년 유해 매체물, 두밀분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런 것들은 처분성을 갖게 된, 예외적으로 처분성을 갖게 돼요. 그 다음에 또 행정계획은 봤죠? 자, 계획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게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계획은 자, 여러분 계획도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구속적 계획이 있고 비구속적 계획이 있는데, 구속적 계획은 처분성 인정하고 이건 처분성 인정하지 않죠. 대부분 요거는 무슨 관리 계획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요거는 무슨 도시 기본 계획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판례 볼 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여러분 일반 처분. 자, 처분이냐 아니냐는 구체성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거지 개별성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건 아니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도 일반 처분과 개별 처분 모두 처분에 속한다. 구체성이 기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일반 처분은, 자 보세요. 일반 처분은 개별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지. 일반적이니까. 그치? 구체적이에요 추상적이에요? 구체적이야. 구체적이야. 이 일반 처분은 이런 거야. 몇 월 며칠 몇 시에 주염역 사거리를 지나지 말아라. 이거는 어떤 사람의 권리무관계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변동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처분의 처분성도 당연히 인정하는, 말이 처분이니까 당연하고. 자, 그 다음에 부관. 자, 부관도 부관 중에서도 부담만 갖는다. 이렇게 여러분 지금은 그 정도만 정리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자, 행정부의 내부행위. 내부행위라고 하는 것은 자, 내부적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처분성 있을까 없을까? 없어야 되겠지. 그치? 이제 되지. 없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흔히 중간행위라고 하는 건데, 어떠한 처분을 하기 위해서 그 직전에 하는 것은 직접성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처분성이 없어야 되겠죠. 중간행위라는 것은 간접적으로 무언가 통해서 이렇게 하는, 통해서 하는 행위인데, 자, 예외적으로 처분성을 갖는 것이 몇 개 있어요. 예외적으로 처분성을 갖고 있는 게, 자, 토지 수용 관련해서 개별 공시 지가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보상액의 기준이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권리무관계 변화를 가져준다. 그다음에 표준 공시지가 결정도 마찬가지고요. 표준 공시지가 결정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장해 등급이라는 게 있어요. 장해 등급. 장해 등급이 몇 급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받는 것들이 자동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예외적으로 처분성 인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중간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성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중간행위라는 것은 어떠한 처분에 영향은 미치지만 최종적이진 않은 것, 뭐 이런 뜻인데, 단계적 행위라는 것은 어떤 단계를 거쳐야만, 계단 오르듯이 단계를 거쳐야만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단계적 행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지난 시간에 봤어요. 확약입니다.
확약은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약속. 근데 좀 확실성 있게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야, 내가 만약에 특허를 줄 건데 너부터 먼저 해줄게. 만약에 주게 되면 너부터 먼저 해줄게. 이걸 우선순위 결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식의 단계적 행위는 원칙적으로 처분성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확약 같은 건 예외적으로 거부 처분일 때는 처분성을 갖습니다. 자, 확약에 대해서는 아주 제가 중요한 거니까 미리 짧게만 좀 말씀드릴게요. 확약이란 건 어떤 약속이에요. 약속. 확실한 건 아니에요. 확실한 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제 소개팅을 나갔습니다. 소개팅을 나갔는데 딱 나갔는데 괜찮아서 그분한테 우리 이제 근데 괜찮은데 내가 지금 사귀자고 하면 상대가 좀 그럴 것 같아. 부담스러울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데 막 얘기하다 보니까 영화를 좋아하네. 나도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영화를 좋아하는데 그러면 우리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말에 만나서 영화를 보러 갈까요? 라고 얘기했어요. 아직 사귀자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사귀는 게 권리무관계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상대가 네 좋아요 그러면 사귀자는 얘기예요? 아니죠. 일단 영화 같이 보겠다라는 뜻이죠. 영화 보면서 나도 생각 좀 해볼게요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처분성이 없습니다. 근데 그 상대가 아니 됐어요. 그럼 뭐야? 영화를 안 보겠다는 얘기야? 안 사귀겠다는 얘기야? 그건 안 사귀겠다는 얘기지. 예. 그러니까 거부일 때 확약을 약속해 주세요. 그런데 약속도 안 해주겠대. 그러면 이건 안 받아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거부일 땐 처분성이 있어요. 확약도 약속이긴 하지만 이것도 처분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부일 때 처분성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사전 결정이라는 것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부분 허가라는 것도 있는데, 자, 요런 거는 요 자체로서 처분성을 인정해 줍니다. 자, 아시겠죠? 제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만큼의 부지가 토지 형질 변경이 필요해요. 근데 요만큼은 해줄게 라고 얘기해서 요만큼은 나중에 해줄게 라고 얘기했고 요만큼은 미리 해줄게 라고 했으면 요거에 요만큼은 해줄게 라는 얘기는 부분적으로 허가해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요거만큼의 여기에 관해서는 처분성이 발생한 거죠. 권리무관계 변동이 생긴 거잖아. 여기서 뭔가를 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처분성이 있으나 확약은 처분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확약의 거부는 처분성이 또 있고요. 지난 시간보다 약간 복잡해지죠? 약간 복잡해지는구나 라는 느낌을 가지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두 개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두 개만. 여기 지우고 그럼 필기 다 하셨다는 전제하에 두 개만 더 얘기하면 11번이지. 자, 두 개만 더 얘기하면 사실행위 이거 지난 시간 했네. 그쵸? 사실행위는 권력적이냐 비권력적이냐를 꼭 나눠봐야 된다고 그랬어. 그래서 권력적이면 기본적으로 처분성 있어 없어요? 있어. 비권력적이면 없고. 자, 그리고 그러면 어떤 판례가 권력적 사실행위냐? 요거는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여러분 행정조사 같은 게 있거든요. 행정조사 이런 것들은 권력적 사실행위고 처분성 당연히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면 이거는 약간 어려운 건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자, 반복행위라는 것은 똑같은 행정작용을 행정청에 반복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여러분 보세요. 반복적인 거부 처분. 자, 요건 처분성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그 다음에 두 가지를 나눠보자. 반복적인, 아직은 여러분 개념을 잘 모르지만, 나중에 이제 대집행이나 강제징수 같은 거 배우면은, 계고나, 독촉 이런 게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불법 건축물 빨리 없애라는 걸 계고라고 얘기하는 거고, 빨리 세금 내라, 준말할 때 내라, 이런 거를 우리가 독촉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걸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처음 하는 거부 처분은 처분성이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아까 여기 어디 갔어? 여기 처분에 거부처분 들어간다 했어, 안 들어간다 했어? 들어간다 했으니까 처음 하는 거부처분 처분성 당연히 있지. 근데 이게 반복돼. 반복돼. 거부처분 한 번 해서 안 돼 라고 얘기했는데 또 안 돼, 또 안 돼, 또 안 돼, 또 안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거는 반복되는 거부처분은 그때그때마다 신청하려고 하는데 안 되네. 신청하려고 하도 안 된다네. 신청하려고 하는데 또 안 된다네. 그러면 계속해서 내 권리의무관계 변화를 줘야 안 줘? 줘. 반복되는 거부처분은 처분성이 있습니다. 1차, 2차, 3차, 4차 계속 그건 뭐냐면 너 안 돼. 계속 규정해 주는 거예요. 너 안 돼. 그때 이제 내 권리의무관계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신청하려고 하는데 안 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개고처분은 너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 뒤에 계속 얘기해 주는 것은 추가적으로 알려주는 것 말고는 변화가 발생하지 않아요. 내가 개고를 받았으니까 다음에 뭔가 있겠구나라는 것은 처음 거는 내가 불법 건축물을 지금 철거를 해줘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해서 처분성이 있는데 2차, 3차, 4차 개고 처분은 처분성을 갖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사실은 본질은 뭐예요? 독촉도 마찬가지야. 너 세금 내라. 안 내면 너 이렇게 할 거다. 일주일 있다가 너 세금 내. 진짜 안 내면 이렇게 할 거야. 또 기간 지났어. 너 진짜 내라. 이건 뭐예요? 연기 통지에 불과한 거야. 연기해 주는 거야 자꾸. 연기해 주고 나한테 시간을 주는 것에 불과한 거지. 이것 때문에 권리의무관계 변화가 생기진 않아요. 이것도 나중에 가서 배울 텐데 구분해 주세요. 자, 이렇게 우리가 대상적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대상적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자, 대상적격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 처분 등이 갖는다. 여기서, 자, 재결 얘기 안 했다. 여러분, 재결 이거 뭐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심판의 결과를 가지고 재결에 고유한 하자가 있으면 소송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처분 플러스 재결이라고 하는 거고, 이 처분 안에는 거부 처분과 부작위도 당연히 포함되는 거다. 라는 거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구체적인 거 한 12가지 정도의 사례를 여러분과 다시 정리를 해봤고,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뭘 볼 거냐면, 이제부터 뭘 볼 거냐면, 제가, 처분은 행정행위의 성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 행정작용 중에서 행정행위는 당연히 처분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전체적으로 행정행위는 처분성이 있어요. 처분성이 있는데 하나하나 행정행위를 쪼개보면 처분성이 당연히 있는 것도 있고 약간 흐릿한 것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얀색이야. 하얀색인데 그 안에 약간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어요. 근데 그게 섞여 있어. 그럼 멀리서 보면 하나의 덩어리로 행정행위야. 그러면 멀리서 보면은 하얀색이에요, 아니에요? 하얀색이지. 그래서 처분성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행정행위에 처분성이 있냐고 물어보면 있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정행위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 예. 근데 그 중에서 몇 가지는 처분성이 있다고 보기 애매한 것들이 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행정행위는 과연 어떤 종류들이 있는가? 여기까지는 미리 보는 게 좋겠다. 사실 이거 진도 들어가면 하려고 했었는데, 어차피 이게 처음 우리가 앞부분에 지금 나름대로 좀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행정행위 종류도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볼 텐데 지금 시간부터는 대상적격이라고 보기에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좀 있어요. 대상적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처분 등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런데 이 처분 등에서 이 처분의 학문적 개념이 뭐라고? 처분의 학문적 개념이 행정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처분의 학문적 개념을 우리가 행정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행정행위의 종류들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면 행정행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법률행위죠. 행정행위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나 학문 강학상 명칭이에요. 강학상 명칭인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해 보이는 거는 과연 그럼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뭐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뭐냐라는 겁니다. 자, 법률행위적이라는 얘기는 자, 행정청의 의사표시에 따라 행정청의 의사표시에 따라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준법률행위적이라는 것은 법적 효과가 발생하긴 하는데 약간 흐릿하다라는 뜻이에요. 약간 약하다라는 거야. 약하다. 이거는 의사표시에 따라 행정청의 의사표시에 따라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규에 대한 법규범에 대한 법규범에 대한 판단과 인식에 따라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는 것은 딱 어떤 행위를 딱 하는 순간 그 의사표시에 따라서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은 권리의무 관계의 변화가 생긴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죠. 권리의무 관계의 변화가 발생하는 건데 이거는 권리의무 관계의 변화가 발생하긴 해. 권리의무 관계의 변화가 발생하는 건데 이게 행정청의 어떤 의사표시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법을 나는 이렇게 판단해, 이렇게 해석해, 이렇게 인식해 라는 것으로 인해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직접성이 약간 약하다라는 거예요. 이건 직접성이 강하다. 직접성이 약간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어떤 것은 처분성이 있다. 근데 어떤 건 처분성이 흐릿한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얘기한 흐릿한 경우는 다 어디에 속할까요?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여기에 속해. 네, 학문적으로 보면 이쪽의 것들이 처분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를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것을 명령적 행정행위하고 자, 명령적 행정행위하고 형성적 행정행위다. 이렇게 형성적 행정행위. 자, 여러분, 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 표현. 형성적이다 이런 표현이 중요한데 자, 명령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해라 마라 이야기하는 그런 행정행위를 우리가 명령적 행정행위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형성적 행정행위가 중요한데 형성적 행정행위는 어떤 권리나 능력을 발생시켜주거나 변경시켜주거나 소멸시켜주는 행위를 우리가 형성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형성적. 자, 아까 제가 허가와 특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허가라는 허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금지된 행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원래 네가 할 수 있는데 금지해 놨었어. 근데 이제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해 주는 거. 네가 일정한 조건을 갖췄으니까 할 수 있어. 이게 허가라고 한다면 특허는 그 사람에게 뭐를 주는 거예요. 너만 여기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권리와 능력을 내가 만들어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형성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권리와 능력을 만들어주는. 그래서 이 형성적이란 말은 어떤 말하고 똑같냐면 설권적이란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 판례에서는 형성적이라고 하기도 하고 설권적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건 뭐냐면 권리 능력을 설정해주는, 만들어주는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명령적 행정행위에는 뭐가 있고 또 형성적 행위에는 세 가지씩 있습니다. 세 가지씩. 자, 명령적 행정행위는
자, 하, 허, 면, 특, 인, 대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자, 하명, 허가, 면제, 특허, 인가, 대리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명령적 행정행위, 그러니까 명정적 행정행위 3개, 하호면, 형성적 행정행위 3개, 특, 인, 대. 자, 시험은 주로 여기서 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특허와 허가의 차이를 물어보죠. 특허와 허가의 차이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인가는 그 자체가 약간 특별하기 때문에 중요하고. 그래서 요게 제가 6가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를 6가지를 얘기했는데, 이 6가지는 사실은 허가와 특허가 주된 시험 문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우리 특허와 허가는 재량과 기속을 구분할 때도 굉장히 중요했었죠. 아까도 얘기 들어보면. 자, 먼저 근데 하명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명에는 또 4가지가 있어요. 많아. 이게 다 왜 그러냐면, 이게 학자들이, 다 이거 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학자들이 미리 만든 거. 법에 이런 표현은 잘 쓰지 않아. 뭐, 준법률 행위적이니, 살건, 이 법에 쓰지 않는데, 이제 법학자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개념이에요. 강학상 개념인데. 자, 하명이라는 것은 또 4가지가 있어요. 자기, 부자기, 급부, 수인. 자기하명, 부자기하명, 급부하명, 수인하명 이렇게 있습니다. 자, 자기하명은 뭔가를 해라 라는 거예요. 뭔가 해라. 하명, 해라고 아래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하명, 뭔가를 해라. 자, 예를 들면 뭐 불법 건축물이니까 요거 불법 건축물 이거 없애. 너 지붕이 너무 높아. 아니, 지붕이 너무 넓어서 자, 오히려 안 돼. 뭐 이런 지붕이라는 게 좀 그렇다. 간판. 너 간판이 너무 커. 그래서 주변 지금 이 풍관을 네가 해치고 있어. 안 돼. 간판 너 조그맣게 다시 바꿔. 이런 게 시정명령이거든요. 그러면 조그맣게 바꿔라는 거 뭔가를 해라라고 얘기하는 거지. 뭔가 해라. 그 다음에 부작위는 예를 들면 뭐 통행금지 같은 거. 뭔가를 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돌아다니지 마. 그런 게 시정명령, 아니, 부작위는 통행금지 같은 게 부작위가 되는 거고, 급부는 쉽게 얘기하면 돈 내놔 이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조세부가 있겠죠. 수인은 참아라. 수인. 여러분, 수인의 한도를 넘어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판사들은. 그거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이런 뜻이에요. 수인은 참는다. 참고 그러니까 수인은 받아들이고 인내한다. 이런 뜻입니다. 받아들이고 인내한다. 그럼 참는다라는 뜻이야. 참는다. 그러면 수인하명을 내렸다는 것은 참아라. 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수인하명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 확진이야. 그럼 바로 강제 입원시키거나 강제 격리를 시켜야죠. 이런 거 답답하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참으라는 거야. 이런 게 수인하명이에요. 수인하명. 그래서 하명은 여러분들이 학문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다. 종류만 알면 되지. 그렇게 우리 시험 문제에서 혹은 판례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허가예요. 허가. 자, 허가는 뭐를 이런 거를 자, 부작위 의무라고 그래. 뭔가를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운전면허가 있어요. 여러분 운전해도 되죠? 돼, 안 돼? 운전해도 되지, 왜 안 돼? 자유 아닙니까? 운전하든 말든. 근데 아직 내가 운전면허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거나 나이가 되지 않았는데 나이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뭐를 우리가 뭔가를 하지 말라는 의무가 주어져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해제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허가입니다. 허가.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면허라고 얘기하지만 이건 실무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강학적 의미로는 허가예요. 허가. 너 원래 운전할 수 있는데 그거를 너한테는 근데 뭐가 있었어? 부작위 의무가 있었어. 근데 이젠 해도 돼. 자, 허가는 많이 배웠습니다. 허가는 기속이야, 재량이야? 기속이에요. 그렇죠? 기속이고. 허가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익은 법률상 이익이에요, 사실상 이익이에요?
내가 운전하는데 옆 사람이 운전해. 내가 운전면허를 땄는데 내 친구도 운전면허를 땄어. 그랬더니 우리 옆집 사람도 운전면허가 있어가지고 맨날 운전하니까 나랑 주차 공간이 겹쳐. 그럼 그 사람 운전면허 없애달라고 내가 얘기할 수 있는 이익이 있어요? 없죠. 그거는 나만 그동안 혼자서 운전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누리고 있었던 이게 불과한 거야. 법률적으로 그걸 보장해 주진 않아요. 왜? 허가니까. 옆 사람도 당연히 운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옆집 사람도. 그럼 당연히 주차를 해야 되겠고,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생기고, 그걸 이제 해결하는 과정이 이제 사회생활인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면제는요, 뭔가를 해야 된다. 뭔가를 내야 된다. 뭔가를 참아야 되는 의무를 해제해 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강제 격리에서 풀려났다거나 이런 걸 면제라고 하는 건데 큰 의미는 없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명도 네 가지고 의무도 네 가지죠. 똑같이 자기, 부자기, 급부, 수인 요거 알아두는 게 중요하지. 자기, 부자기, 급부, 수인 요 네 가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그 중에서 부자기 의무를 해지해 주는 것을 허가라고 하고 나머지 자기, 급부, 수인 의무를 해제해 주는 것을 면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특허는 그 사람에게 새로운 법적 지위를 창설해 준다. 왜 설권적이니까. 왜 형성적이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너만 해. 라는 거죠. 특별히 너만 해. 특허라는 것은 특별히 너한테만 허가해 줄게.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여러분? 이 특자야, 특자. 특별하게 너만 해. 라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하게 너만 해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은 행정청에게 어떤 사람에게 날 때부터 김땡땡 씨에게는 버스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버스 운송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특별히 돼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법이 있나요? 그런 기준이 이 세상에 있나요? 그런 건 없잖아. 그래서 이 특허라고 하는 것은 꼭 행정청이 해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한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기속이에요? 재량이에요? 재량입니다. 재량 행위, 특히 특허로 인해서 발생하는 법률상 그 이익은 법률상 이익이에요? 사실상 이익이에요? 법률상 이익. 이거 원고적격에서 중요하니까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원고적격에서 계속 나와요. 판례에서.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인가는요, 여러분. 인가라는 것은 어떠한 기본 행위가 있어요. 어떠한 행위가 먼저 있어. 자, 뭐 이제 건축을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에서 뭐 토지 거래가 있었다. 그러면 토지 거래가 먼저 있어요. 이 토지 거래가 있는데 이 토지 거래를 인정해 줄 거냐 말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본행위와 보충행위라고 그러는데 이때 이 보충행위를 요거를 인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요 보충행위 때문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린벨트 지역이라고 합시다. 그린벨트 지역에서 A가 갖고 있는 땅이 그린벨트 땅이야. 그린벨트 땅인데 그럼 A가 B한테 그 그린벨트 땅을 팔았어요. 그러면 처벌받나요? 판 건데 뭐 어때? 근데 그거에 효력을 인정해 줄지 말지는 행정청이 판단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행위가 있었다고 처벌하진 않아요. 근데 기본행위로만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행정청에서 인가를 해줘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효력 이전에 기본행위를 했다고 해서 뭐라고 할 건 아니야. 그건 자기들 나름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뭐 학교 재단 이사장 어떤 사람 학교 재단 이사장으로 선임했어. 그건 학교 자유 아니야? 자유인데 그 사람을 교육부에서 인가를 해주느냐 아니냐는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 그러면 교육부에서 인가해준 그 사람은 이제 이사장으로 활동할 수 있는 거고.
그쵸? 뭔 말인지 알겠죠? 선임 자체는, 선임까지는 우리가 뭐라고 한다? 기본행위. 예. 그리고 그것을 인가를 해줬을 때, 보충행위를 해줬을 때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요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알아두세요. 근데 하나만 더 얘기하면, 여러분, 기본행위가 없어. 토지거래 허가인데, 토지거래 인가인데, 토지거래 허가라고 또 불러. 막 헷갈리는데, 토지거래 허가야. 그러면 기본행위, 토지거래를 해야 허가를 해줄 거 아니야. 근데 토지거래가 없었어. 그러면 이 인가가 필요가 있나요? 이게 사라지면 이것도 사라지는 거죠. 이런 거를 여러분, 우리 법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부종성이라고 그래요. 부종성. 종으로 따라 붙는다라는 거야. 근데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 그 행정법 체계에서는. 예를 들면, 법률에 근거한 이제 우리가 법규 명령을 만들었어요. 나중에 이제 하겠지만, 그럼 근거된 법률이 사라지면 이것도 사라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야. 기본행위와 보충행위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 주인이 없으면 종도 사라져요. 이런 관계를 기본적으로 부종관계라고 얘기하는 부종관계. 부종성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어떤 것, 주인된 개념이 사라지면 같이 사라지고, 그리고 종이 주인한테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주인은 종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뭐 이런 관계인데, 그거는 제가 파트 들어가면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요런 것을 우리가 인가라고 한다 정도만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고, 대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대리는 뭐, 대신해주는 거예요. 대신해주는 거. 행정청이 사인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해주는 거.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를 보기 전에, 이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이거는 각각의 특성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 특성 중에서 이 허가, 특허, 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해요. 이건 각각의 시험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요 세 가지는, 요새 시험 문제인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뭐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준자가 붙었기 때문에 흐릿하다는 거야. 뭐가? 하얀색이. 즉 처분성이 흐릿하다는 거지. 그러면 이 준법률적 행정행위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다 뭘까요? 그래서 처분이냐 아니냐가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처분성 유무가. 자, 그 중에 하나는 우리 배웠어요. 자, 여러분, 준법률적 행정행위는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요. 공통수학,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공통수학. 우리가 막, 어렸을 때 수학할 때, 공통수학,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통수학.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공이 뭐냐면, 공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통지, 수리, 확인이라는 거야.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공증과 확인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공증과 확인. 자, 공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람들끼리 의문과 어떤 다툼이 없어요. 의문과 다툼이 없어. 의문과 다툼이 없어요. 이거는 의문과 다툼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증은 의문과 다툼이 없는데, 그래요? 해서 대신 공적으로 인식해주는 행위예요. 인식행위. 자, 예를 들면, 사적으로, 저도 예전에 이제 공증을 받을 뻔한 적이 있었는데, 사적으로, 자, 언제까지 돈을 갖지 못하면, 네가 갖고 있는 재산 이거 일부를 내가 처리한다? 라고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사적 계약을 했으면, 이거를 둘이서 얘기한 건 둘이서 그냥 약속한 거죠. 근데 이거를 법무사 사무실 와서 공증을 받잖아요. 그럼 공증을 받으려면 둘 다 동의를 해야 돼. 의문과 다툼이 없어야 돼.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나는 그렇게 안 해줄 거야. 나는 내가 돈을 못 갚아도 내 재산을 이 사람에게 내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넘기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공증 못 받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해줄게 라고 약속을 했어. 나도 그걸 원해. 그랬을 때 서로 의문과 다툼이 없을 때 그래, 알았어. 니네가 의문과 다툼이 없구나. 라고 인식해 주는 것을 공증,
다시 얘기해서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을 공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확인은 뭐냐면 의문과 다툼이 있어요. 의문과 다툼이 있어. 예를 들어서 확인의 대표적인 게 여러분 발명 특허 같은 거거든요. 이게 발명인지 아닌지 다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 이거 기존에 있었던 건데요? 아니야, 이건 새로운 거야. 기존에 있었던 것처럼 비슷해 보이지만 이건 새로운 요소가 있어. 그래서 이건 발명이라고 봐야 돼. 아예 그걸 발명이라고 보면 안 되죠. 기존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이렇게 의문과 다툼이 있을 때 아니냐? 그런데 발명 특허를 내줬어? 그러면 이거는 그렇게 이제 어떤 법적 그게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의문과 다툼이 있을 때. 그래서 이거는 인식작용이 아니라 판단작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제가 아까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어떤 법규범에 대한 판단과 인식에 따라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했었는데 그 판단이 이 확인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인식을 여기 공증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공증. 자, 그리고 통지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알려주는 거예요. 특정 사실을 알려주는 거. 자, 수리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효과가 있는 것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거, 받아들이는 걸 얘기하는 거야. 자, 이제 하나하나 봅시다, 여러분. 자, 공증은요, 의무이나 다툼이 없는 인식과정이기 때문에 처분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건 기속행위에 속하긴 하는데 가끔 의무이나 다툼에 대한 인식함으로 인해서 법적인 권리의무관계 변화가 생기면 처분성이 있을 때도 있는데 대부분은 없긴 한데 세모로 쳐주시면 되겠고, 여러분 통지도 마찬가지예요. 특정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제가 처분성이 애매하다라는 얘기는, 여러분 이 얘기는 뭐예요? 공증이나 통지는 나중에 들어가서 뭘 봐야 된다는 거야? 판례를 봐야 된다는 거야. 판사마다 판단이 다르다는 거야. 아, 이건 공중이기 때문에 처분성 없어요. 처분성 있어요. 이렇게 통일된 입장이 아니라 사례마다, 구체적인 사례마다 다른 입장을 내는다라는 겁니다. 수리는 어떨까요? 수리는 아까 우리 봤죠? 수리는 아까 수리를 요하는 신고하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를 얘기했었죠. 그러면 이것도 기본적으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일 경우에는 처분성이 없었잖아요. 근데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의 수리는 처분성이 있었죠. 그래서 이것도 세모 치시면 됩니다. 이것도 그때그때 보는 건데, 자, 중요한 건 요겁니다. 요거. 확인은 기본적으로 처분성이 있어요. 왜? 이 판단으로 인해서 의무이나 다툼이 정리되기 때문에. 의무이나 다툼이 정리된다는 얘기는 뭔가 권리의무관계 변동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거고. 자, 이 확인의 종류까지만 그러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의 종류. 자, 확인의 종류는 아까 얘기했던 발명특허. 그 다음에 우리가 행정구제에서 배웠던 행정심판. 재결도 여러분 강학상 확인에 속합니다. 행정심판의 재결. 행정심판도 뭔가 의무이나 다툼이 있는 거죠. 그것을 행정청이 확인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행정심판의 재결도 확인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 검정. 교과서도 여러 교과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교과서로 하자라고 검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당선인 결정. 자, 이런 것들이 확인에 속합니다. 확인.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처분성이 있다, 없다? 있다. 지금 제가 여기다 쓴 것들은 다 처분성이 있는 거예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확인에 속하지만, 준이지만 나머지 세 개는 준이면서 처분성이 판례마다 다르지만, 확인은 대부분 처분성이 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정도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상적격까지 봤고요. 자, 그럼 우리 지금 총 7가지 중에서 몇 가지 본 거예요? 6가지 본 거예요. 2가지 본 게 아니라. 그렇죠? 지난 시간에 4가지 봤어요. 형식적인 요건 4가지는 지난 시간에 봤고, 그쵸? 지난주에 봤고, 이번 주는 이제 실질적 요건을 좀 자세히 보고 있는 건데, 그 중에 2가지를 봤죠. 원고 적격하고, 대상 적격하고. 그러면 이제 뭐만 남았어요? 소이익이 남았어. 소이익은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3교시 때 소이익을 하고,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교과서 정리 잠깐 하고, 그 다음에 통치행위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진도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소이익하고 이제는 전반적인 개발 수업은 끝나는 거야. 소이익까지만 하면. 그러니까 잠깐 끊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